안녕하세요.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 양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컨텐츠 잘 보셔야 됩니다. 상가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턱대고 양도했다가는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콘텐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주택에 대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은 꽤나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다들 알고 계시죠?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도 있고요. 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 중과세들 빵빵 때렸죠. 물론 2025년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됐지만요. 이게 정말 최고 세율이 75%까지 가는 미친 세율이었죠. 이런 세율을 보일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는 그런 거 없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판가액에다가 상가액을 빼서 거기다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그런 공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두 개가 합쳐진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당히 복잡해져요. 요거 잘못 계산했다가는 가산세 폭탄도 맞을 수 있겠죠. 상가주택은 건물의 용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원칙상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로 파악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상 용도라고 하는 건 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런 용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용도는 필요 없고 니네들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로 파악을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분명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 즉 상가 부분에 대해서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사용 용도를 잘 모르는 경우?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맞고요. 실제 사용 용도를 모르는 경우도 맞고 그뿐만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철, 계단, 엘리베이터 등도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적 비율에 대한 안분은요, 상가주택에 대한 용도, 즉 주택과 상가에 대한 용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요. 이 면적 비율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엄연하게 안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주택은 상황에 따라서 고가주택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이 양도가액은 상가와 주택을 일괄적으로 양도한 그 가액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만약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 조금이라도 크다 라고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요. 만약에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건물의 일괄 양도 금액이 12억 원 이하였다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얘도 주택으로 보고 얘도 주택으로 봐서 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주택이나 주택 외에 그 어떤 면적이 누가 크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택 부분이 넓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주택 외 면적을 멸시시킨다든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2억 원이 넘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12억 원이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양도세 절감이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무조건 양도세 전문 세무사와 상의를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 계산할까요? 면적 비율로 아까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면적 비율로 안분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보통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외 상가 부분을 이제 각각을 나눠서 그 양도가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계약서 상의 가액이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양도대금을 주택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뻥튀기를 할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금액이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에 적혀져 있는 그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로 봐서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상황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일괄적으로 판 가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나는 이거에 대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너무나도 받고 싶어서 이 가액을 8억으로 적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상가 부분이 자연스럽게 2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주택과 상가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다 치고 이럴 리는 그렇게 크게 있진 않겠지만 상황을 만들어 드리자면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주택 부분이 40%고 상가 부분이 60%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걸로 안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부분은 4억이 되고 상가 부분은 6억이 되겠죠.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얼마죠? 4억이죠. 이 4억이 얘에 대한 30% 가액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은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요 금액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분 계산해서 양도가액을 구하면 됩니다. 요게 기억하기가 어렵다면 감기장치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당 상가주택 양도세와 관련된 블로그 글이고요. 제가 그 댓글창에다가 요거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요거에 대한 심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상가주택을 양도하시는 분들 제일 피하셔야 될 세무사는요. 바로 상담에 대해서 즉답을 하는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법령도 복잡할 뿐더러 유권 해석들도 정말 많고요. 요거에 대한 다툼들이 많아서 판례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가 즉답을 한다? 이거를 절대 다 알고 있는 세무사는 없습니다. 세무사들도 꼼꼼히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유권 해석, 판례들을 꼭 꼼꼼히 찾아봐서 그 후에 상담을 하는 게 정말 전문 세무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김도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겠죠?